6개 질문문항이 나갔고요. 지금 초청 토론 방법은요. 답변 시간 후보자별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5분을 더 드리고요. 5분을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좀 재량 있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앞에 컴퓨터 모니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후보님들이 잘 양지하시고 시간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초청 토론을 하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방법은 아마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 토론 및 상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도 마찬가지로 2분 내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하실 분들은 뭐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것으로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순서는요. 첫 번째로 기호 1번 우석재 후보님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천동현 후보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환 후보님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이기영 후보님이 첫 번째로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번호 기호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후보님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단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 1번 우석재 후보님을 단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 2번 천동현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4번이시죠? 4번 박경환 후보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호 6번 이기영 후보님이십니다. 네, 그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저희가 통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관한 답변을 우석재 후보님이 첫 번째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의 보장은 필요하고 또 완성소재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 조례 제정도 찬성을 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영세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도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이거 마이크도 쏘시겠어요.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도 도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300평에서 2000평의 적은 경작지와 또 생산비와 유통비를 감안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제도 외에도 유통구조의 해결책으로 또 앞으로 생겨날 대규모 관광지 또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매장 확대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것이고 기회가 좋아진다고 희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신 것 같고요. 예, 그 두 번째로 천정현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년 12월 20일자로 조례
1422호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0억을 목표로 3억씩 연체적으로 조성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3억씩 30억까지 하려면 한 1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당겨서 1년에 10억씩 10년의 거 3년으로 좀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안성시 주수지에 두고 있는 안성시 소재 작은 농산물 300평에서 2000평 정도 농산물 짓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최대한 3년 안에 만들어서 안정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 특히 숨에 저장 공간이 필요할 텐데 저장 공간에도 신경 써서 우리 농산물이 잘 저장돼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금 농산물이 경기도 합격급식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성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은 제가 2010년도에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안성의 특산물을 포도도 들어가고 다른 작물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이 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안성의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생산과 가공과 관광을 합쳐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안성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안성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현 후보님이 한 20여 초 시간을 경고하셨는데 나중에 또 조령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박경환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경영입니다. 조례로 농산물 최적 가격 보장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시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농민총연맹에서 작년 6월 1일에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 게 있더라고요. 특히 쌀은 1kg에 3,000원을 보장해 줘야 되고 밥 한 공기는 300원 보장, 쌀 80kg은 24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작년 6월 1일에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다 자란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고 이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현실 가격으로 인상해야 하고 최저 가격 및 보장 대책을 결정하는 농산물 최저 가격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농민이 참석자 중 3분의 1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작년 6월 1일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농산물 최저 가격은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식량 주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 이게 정부 차원의 문제 같고 안성시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지 이것은 이제 그 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는 안성시장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서 농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박경윤 후보님인데 박경완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 네 번째로 우리 이기영 후보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이기영입니다. 농사업 최저가격 보장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제도이면 틀림없지만 사실 이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판매 유통입니다. 유통이 돼야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민에게도 좀 책임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조합장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합 잘 뽑아서 쌀 많이 팔고 유통 많이 시키는 조합장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일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저는 품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 가격 보장을 하려면 실제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저는 농민들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양파냐, 예를 들어서 뭐 쌀이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수기하고 신중하게 대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가능한 품목을 여러분들이 같이 수기해서 결정해 주시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경호 의원님은 시간을 1분 20초 사이까지 짧게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끝났고요. 분위기가 지금 아직 두 후보님들이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긴장 좀 푸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협 경영 안전자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천동현 후보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 경영 안전자금 지원인데요. 농업 경영 안전자금 지원은 농업의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정부 등재 농가에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 안전자금은 여러 군데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비를 제7조로 해서 이율도 한 1%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조건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인데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출해줬는데 2년 안에 원리금까지 다 갚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안성시에서는 그 원리금 갚는 거를 좀 기간을 좀 길게 해주면은 저리로서 1%라서 좀 기간을 늘려주면은 충분히 농가들도 그거를 자립하고 여유있게 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는데 안전자금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시장이 돼서 농업발전기금 예산도 늘려서 그 기간도 상한 기간 좀 늘려주면은 여유롭게 안전적으로 안전자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의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5대 특산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뭐 법인을 묶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협동적으로 묶는다든지 하면은 또한 여기에 제2조 7호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 후보님도 이분 정확히 채우셨고요. 예, 다음 후보자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윤 후보님 답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농협 경영 안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 재배 초반에 많은 인건비와 농자재를 필요하여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에 기본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유가 소득 발생 면에서 이걸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득을 해주기 위해서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농산품은 많은데 소비할 인구가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남북 교류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안성은 제가 지금 슬로건이 안성시청 이전하고 공도 신도시 개발이 제 이게 핵심 공약인데 일단 안성은 고령화든 농촌 고령화든 전부 비율이 높은 이유가 젊은이가 떠나가기 때문인데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인구가 증가해서 안성 농산물이 더 많이 소비되어 그 소득의 창출이 됨으로써 이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보완이 가능하다. 계속 이 정책을 지금 천동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득이 일어나야 돼요. 소득이 일어나야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첫째도 둘째도 이게 인구가 중요하다. 특히 젊은 인구가 와서 소비를 많이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고요. 네, 다음은 바로 이기영 후보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안전자금에 대해서 잘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강진군에서 처음 실시했던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가 아니었고요. 근데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실 가장 근본적인 큰 원인이 있죠. 사실 농업인구 줄어들고 고령화돼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그 안성관내 지역에도 실제로 고령화율로 따지면 40% 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후계자에 대한 양성도 더 시급하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보호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해왔고 그리고 지역복지시설 보조금도 일부를 지역농산물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저는 또 제 공약 중에 지역회가 있는데 각종 수당의 경우도 지역회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안전자금도 지역회로 지급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고 전체적인 그 농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소득,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옳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들을 다 엄수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그 안성의 후보자 추천 순위가 죄송합니다. 제가 끝에 앉아 계셔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바로 우석재 의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렇게 저는 했는 줄 알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우리 안성은 우리 농림부 장관님 처음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안성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가 다양한 품목들이 이렇게 골고루 재배가 되는 지역으로 특히 또 원예, 특자, 또 과소, 수도자, 수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금 융자 필요성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시설 영농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융자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특작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우스 원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한번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다.
이제는 우리가 농사도 옛날 마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본, 집약 중심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 안성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의 기농 또 체험 영농 6차 산업의 방향으로 경영 합리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 우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안정된 영농을 위해서는 또 경영 효율이 높은 효율을 내는 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셨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마쳤고 지금 후보님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지금 더우신가요? 실내가? 괜찮으세요? 지금 제가 있는 것만 더운 거 보시군요. 네,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농자재 보조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성 5대작물 등 각종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자재 등을 보조받는 사업으로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안성시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답변은 우리 박경윤 후보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모르죠. 오늘 이 토론에 간담회에 참석한 이유도 그거를 더 많이 배우고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이 농업 비료나 농자재 등을 이것도 더 많이 보조해주고 무상에 가깝도록 해주시면 농업인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다 우리나라가 그 농부의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저 나이 때는. 그때도 이렇게 비료를 구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무상급식이나 이런 무상교복처럼 특히 농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 농자재는 보조해주는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기영 후보님 답변 주시면. 영농자재 중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실 비료 문제입니다. 어떻게 비료값이 그렇게 비쌀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국가적인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료 가격 원가 공개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농자재나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실 현재 농정과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통해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것은 사실 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 조직인 농협이나 주택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곧 있을 조합장 선거에서 한번 거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조합장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영농자재 보조 사업은 먼저 축산 분야에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시 이미지를 가장 먼저 실추시키는 원인인 그 축산 분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축산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사실 농지도 좁고 농민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업이야말로 새로운 미래살의 메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전적인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관행농업이나 작물에 대해서도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수기하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체험형 농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체산 육성도 어떤 것이 좋은지도 한번 우리끼리 주민들끼리 농민들끼리 한번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 군도 정확하게 이번을 채우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우석재 군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성 맞춤 특산물인 5대 브랜드 작물이 안성, 쌀, 포도, 배, 인삼, 한우동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또 우리 5대 브랜드는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자리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지원, 또 특히 또 비료, 농자재 등의 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영농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도 공약으로 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강화와 생산비 보조를 통해서 우리 농민이 좀 더 안전적인 생업에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천동현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농자재 보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공약에 단가 비료 지원을 통한 영농비 대폭 절감, 그래서 비료값을 50%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넣습니다. 또한 도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데 많이 기계가 부족하죠. 쓸 사람 많은데 기계는 한정되어 있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농기계를 기술센터나 각 농협에 배치해요. 우리 농민들이 또 좀 손쉽게 쓸 수 있고 임대 쓸 수 있고 또 쓰고 나면은 다 또 수리해서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는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생산비가 절감되고 또한 비료값도 또 절감되면은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료값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5대 특산품뿐만 아니라 오이 품목 이런 데는 박스가 필요할 거고 또 봉지도 필요할 거고 끈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영농자재 보조 사업을 확대하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기계가 있어야지 임대도 할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그거를 대폭 늘려서 자기가 필요할 적에 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6개 질문항에서 3개 질문을 마쳤고요. 지금 우리 후보님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여기 농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년엔 참 농사 짓기 좋은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거고요. 농지 임대 또한 상가 임대 보호와 같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불금 등 부정수익을 없애고 재해시 경작 농민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나 정부 청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답변으로 이기영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이경입니다. 농지 임대차 보호 관련돼서 아마 저처럼 많은 생각을 갖고 논의했던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배나무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임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주인한테 다 귀속되게 돼 있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헌법의 121조에 보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농지 임대에 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제는 그 농지 임대가 아닌 위탁영농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짜 농민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비영농 농지 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이나 영농 불이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이제 농사 짓는 농민을 농지에서 함부로 저희들을 농락하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헌법 정신에서 안성에서부터 헌법 정신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예, 두 번째로 우석재 후보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석재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아마 우리 농업의 행업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우리 농지, 우리가 이제 생활터전이죠. 농지가 생활터전인데 농지 임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임대차 보호 제도 마련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도 아마도 제가 이제 미양 쪽에 가서 봤을 때 그 농어촌 공사에서 그 농민들한테 그 농지를 임대를 하는데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 안 된다. 타 작물은 심을 수 있다. 벼를 심으면 임대를 안 준다. 그래서 이제 묻고 그러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안타깝고 어렵고 힘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꼭 제정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제도이고 또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법적인 제정이나 시행은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시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입법 청원하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창업 농민 초기에는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농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가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직불금 부정수급은 경장농민이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청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또 부정수급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경장민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또 입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오버했고요. 우리 시장님이 되시면 어느 분든 먼저 좀 선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 좀 제발 고쳐주세요. 다 시장님 되시면 예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답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경윤 후보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최동일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농지 임대차 보호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주택은 임대차 보호비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상가 쪽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보호는 최소한 3년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이 보장되는데 통보를 3개월 전에 통보를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3년이 더 연장되게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우박회나 지금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임대를 하는데 그 보상금은 내가 돈 들이고 다 했는데 땅 주인한테 합의를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랑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가능하면은 농지법 제24조에 나와 있는 건데 최소한 농지 임대차 보호 해야 되고요.
3년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불금, 부정수급 당연히 없애야 되고, 제시 경작 농민과 직접 상의해서 보상도 경작 농민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점수해 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경륜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특히 상가하고 지금 농지 임대 보호법하고 거의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상가는 1년 계약이지만 최대 이제 5년까지는 현재는 보장을 받고 있죠. 근데 농지 같은 경우에도 그 농사 준비를 하실 텐데 또 쭉 그거를 해오면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을 텐데 그걸 못하면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한 5년 정도로, 5년 이상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농사는. 그리고 그 피해 보상도 당연히 농사를 짓는 분이 현재 법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부정수급의 문제는 법 집행의 문제 같은데, 이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하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년 6월 1일에 지금 전국 농민의 연맹에서 보낸 거 보니까 농지를 공개념으로 실시하고, 농지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도록 경자 유전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엄격히 관리하고 비농민 소유 토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농어촌 공사는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농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전국 농민연맹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그 상가 임차인들이 이러한 시민 단체에서 하였듯이 농민도 앞으로 점점 전문화가 돼갈 텐데,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법 집행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조금 오버하긴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번째 질문까지 마쳤고요. 예, 다섯 번째 질문은 농림수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타 시군에서 지금 농림수상이 지금 조례로 제정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타 시군에 비하면 안성이 절대 재정대비가 낮은 것이 아닌데, 이것도 안성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후보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농림수상에 관한 질문이고요. 순서는 우석재 후보님, 천동현 후보님, 박경륜 후보님, 이경 후보님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석재 후보님 첫 번째 답변 주시죠. 아니, 제 생각에는 이기영 후보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농민 부담. 우리 수입농산물의 무변부활한 이렇게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농의 어려움은 우리가 제가 어떤 말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참 고통이 엄청 이렇게 크다라고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상하고 지원하는 일이 우리 국가의 의무입니다. 농업을 지키고 또 전통을 보존하는 일이 중소농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 94년 UR 우루과이 라운드 또 협상 또 WTO 또 FTA 협정으로 일방적인 우리 농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받는 우리 농민에 대해서 보상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WTO나 FTA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농업 농민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런 협상을 맺을 때 공산품 위주로 맞았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해서 수출을 해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도에 또 사례를 참조하고 현실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촉구해서 실현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엄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천동현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수당 다른 시군 또 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나눠주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강진군과 충청남도 사례에 봤더니 한 연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이랑은 좀 틀리죠. 군이랑 시 단위는 틀린데 우리는 2016년 기준으로 한 8,634가구 정도가 이렇게 농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자는 농업경영인 등록제 농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토론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적지만은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수출, 삼성 반도체 많은 수출로 인해서 사실 피해본 게 많은 농민이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가 비료 정책을 구역을 내셨지만은 이 또한 그냥 나이가 65세 넘어서 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일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지금 시군에는 우리 면에서는 많이 농사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일하고 소외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시간 정확히 엄지해 주셨고요. 천 후보님 지금 말씀 중에 월 연 12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40이 맞는 거 아니에요? 월 20만 원씩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참조해 본 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간 타시군이 월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또 저희 안성시는 또 안성시 나름대로의 예산과 규모가 있으니까는 적극 검토해서 실행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상의하고 또 안성 예산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요. 그 타시군에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연 120만 원씩 지급하고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240만 원씩 가고 있는데 120만 원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정정을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들은 거죠? 예. 네, 하여튼간 예. 시군마다 다 틀리니까 네.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네. 예, 계속해서 박경률 후보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업, 농촌에 대한 공적 가치를 육성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한다. 농가당 지급하며 농민들의 기본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초 지급을 월 20만 원으로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한다. 이게 지금 전농이 작년에 6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렇게 어떤 지방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농민분들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라고 작년 6월에 지금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니 WTO니 저희들이 늘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 직업인 농업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쌀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년,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만약에 이것을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농에서 요구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다. 그래야 그 생존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보다 저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안성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도 교부금을 받아 사는지 국가 교부금을 받아 사는지 그들은 자체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강진구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동참을 해서 이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더 주셨고요. 예, 강진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없이요 자체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질문을 마쳤고요. 6번째 질문에 넘어갈 건데요. 지금 여기 아까 거부하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을 안 하신 거였잖아요. 제가 넘어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경훈님, 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빼세요. 우리 최여주 의원님께서 사실 이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농민수당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농민들이 무슨 뭡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자 유전 원칙을 확실히 지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들 위탁을 주면 양도세 면제해주고 이런 악법 철폐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실 많은 다양한 수기가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주게 되면 실제로는 어업수당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업수당도 있고 여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소득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일할 수 있는 토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집중을 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타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5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6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좀 준비하셨다가 짧은 시간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째 질문입니다. 예, 안성 농업 비전에 관한 후보님들의 개인의 말씀을 좀 공약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답변자로 천도현 후보님, 네, 우리 박경률 후보님, 그다음에 이경호 후보님, 우석철 후보님 그런 식으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도현 후보님 답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성 농업의 비전은 도에서도 항상 얘기했듯이 농정 분야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 농업의 비전도 있는데 안성 농업의 비전에 안성이 몇 %가 되는지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후계 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영농 관련 창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종자, 전제, 생명과학 등 농업 특성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만 해서 좋은 가격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를 더하면 6차 산업이 되고요. 1차, 2차, 3차 곱해도 6차 산업이 됩니다. 1차 산업을 생산을 해서 2차를 가공을 해서 3차 관광까지 접목해야만 실질적인 6차 산업이 되고, 또한 우리가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성에 17개 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고삼호수, 금강호수 여러 호수를 지금 산림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마음대로 와서 관광하고 그 둘레길을 돌을 수 있도록 노총사 땅을 주차하고 사용을 해서 어디서든지 전국에 오면은 버스가 서고 자가용이 서서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을 앉아서 안정적으로 팔면은 그게 가장 안성의 농업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비전을 위해 제 공약에 200만 관광도시 안성 공약이 넣습니다. 또한 올라면은 지금 서울 세종간 도로도 되고, 또한 평택에서 터미널까지 38국도 의회도로도 공약이 넣습니다. 도로가 잘 돼 있고 주차 시설이 다 돼 있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안성 곳곳이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우리가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품들이 제값을 받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시에서 컨트롤을 해서 품질과 가격도 잘 농민들과 상의해서 제값 받고 안성에서 나는 농산물은 없어서 못 팔 수 있는 그런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도현 후보님 발언 마치셨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박경윤 후보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성농업의 비전은 뭐냐면 소비를 어떻게,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평택은 미군 기지가 오면서 삼성 반도체가 와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을 저희 안성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협력을 촉진할 때 우리도 정부의 안성 5대 작물을 우선적으로 북한에 지원을 좀 하는데 사용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첫째든 둘째는 이게 판매가 문제가 되는 건데 로컬 푸드도 사실은 공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인구가 더 많아져야 어쨌든 안성시가 자꾸 인구가 정체 내지 줄어들고서는 모든 대안이 거의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해야 세수가 증가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세금이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사실 효과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안성시의 농작물 소비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증가하면 농업소득도 증가하고 서로가 상생을 하는 구조가 돼야 되고 선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들에서 토론한 것들이 다 예산하고 다 직결된 건데 이 예산이 있으려면 반드시 인구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체적으로 모든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판매의 효과를 보려면 어쨌든 안성시 전체 인구에 늘리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이기영 후보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니 그러니까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지만 2015년도에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포럼도 했지만 수출매 달리기다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시장 조사하고 정말 우리의 경쟁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조사까지 하고요. 사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능성도 많이 찾아서 포럼도 했고 초청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사실은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요거에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양파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지금 전국 생산 분량이 조금만 늘어나면 다 폭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시가 시장이 되면 안성시가 주관이 돼서 전국 물량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 말씀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95%의 그 포지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무한양파가 있다 영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연구 좀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소득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인데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대체장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제 발언한 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10년을 주기로 해서 지금 변하고 있는데 10년은 훨씬 당겨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은 사실은 3년, 5년 되지만 이미 시가 또 다른 기후로 인해서 사실 이게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경쟁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거든요. 특히 시설 채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바이오 순환 발전소로 소형 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비용도 이렇게 많이 안 들고요.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4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서 집단화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5인 시설 채소 집단화시켜서 충분히 난방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사실은 축산 관련입니다. 축산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축산 관련해서 앞으로 이천보다도 용인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겠다.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서 집중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앞으로 동물복지를 지향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축산도를 만들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 쪽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많이 갖고 토론회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우석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석재입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어려움과 노고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농축산업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은 수도권의 축산업 도시이며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또 농축산업의 정책은 크게 생산과 유통 또 체험 관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과 연구 기능 활성화 또 우수작물 또 종자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영농을 확대하고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소득 축산업종 전환과 행정 지원도 병행하여서 선진화 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가공, 또 관광과의 6차 산업 실행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도 설립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우리 안성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할 겁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또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할 겁니다. 이 같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농가 소득 증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체험, 관광, 판매를 효율적으로 구조적으로 실현할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에 매진하도록 할 겁니다. 농민이 더 희망적이고 더 보상받는 제도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농민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우리 농업농촌은 아마도 희망의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6가지 공통 질문을 다 드렸고요.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토론, 자유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손을 들고, 예, 여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실래요? 예, 같은 정책들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성면 농민회장입니다. 이병 후보께 공감하면서 질문드리는데요. 농협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종민입니다. 농민이죠. 아까 하셨는데 농협을 조합장을 잘 뽑으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뭐 농민이 협력하지 못해서 그런지 항상 뽑고 나서 불만이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재 같은 걸 갖다가 담당하게 된 전문기관이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농협이 농민을 통해가지고 농협이 된 건데 지금 저희들 농민들 위에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수입 농산물 팔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도 뭐 크게 견제하지는 않지만은 수입 농산물 파는 걸 갖다가 못 팔게 지금 공문을 내려보려고 그러는데 또 저희보다 뭐 갑질을 해도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이사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하여튼 전부 해가지고 지금 수입 농산물 파는 걸로 강제로 좀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농협의 근본 목적이 이제 아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근데도 뭐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문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안성에 5대 작물이 있어요. 고추에도 뭐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좀 많이 품목이 나가고 있는데 시설체도 있고. 근데 과연 그 핑계 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나로 맡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은 그 농협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핑계지.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건 뭐 시설이나 그런 걸 갖다가 시에서 많이 보조해 줍니다. 도에서도 보조해 주고, 네? 도의원님도 계시고, 조합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과연 그런 그 본질적인 목적을 벗어났을 때 그때도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농협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먼저 저한테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입농산물을 농협 하나로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볼 때 그게 수익이 많이 남는다면 돈이 되니까 갖다 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저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성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맞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우리 지역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농협이 사실 저희
농민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경제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농협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수한 은행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분개하고 우리 나름의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는 것도 다 어려운 거지만 끊임없이 좀 동기부여 정신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빠지시고 있나요? 본질은 저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하고 괴리감이 있는데 네. 그런 목적에 벗어난 농협을 시장이 되면 다른 부분이 농산물 말고 이제 그런 얘기시죠? 지원해. 그렇죠. 그것도 없냐 있냐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강력하게 나가야지만 아마 농협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거 다 지원 끊겠다 그러면 여기 선출직 나오면서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대신에 각자 소신이 되는 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하셨나요? 예, 계속 제목 질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거두시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우리 후보님들이 1시간 조금 넘었네요. 예,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후보님들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요. 안성시장 아니, 재량 시간도 준다면서 추가로. 아까 다 6번째 농업 비전의 말씀 다 드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예. 6번째 아무튼 농업 시간 비전에 아껴가지고 예. 아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그럼 우리 후보님들이 뭐 이따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뭐 들어보도록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제가 5분의 여유 시간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할 사람만 하면 됩니다. 할 사람은 된다고? 네, 할 사람만 하시죠. 예. 그러면 그 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안성맞춤 브랜드 관련돼서 수없이 시정들이 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요, 농민들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조그만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들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서 그 사람 장사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 시장의 역할입니다. 안성 시민들을 고루고루 누구나가 다 취약한 부분이 없이 살펴주는 것 또한 시장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마트 가보세요. 이마트에 있는 것이 안성쌀입니까? 이마쌀입니다. 롯데마트 가보세요. 수호씨 가보세요. 롯데마트에 안성맞춤쌀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걸릴 쟁취의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번 정책을 하라 이거죠. 애경 가보세요. 애경 백화점 가보세요. 평택. 안성맞춤쌀 없어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소비가 소비가 돼야 유통이 돼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 농민들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농민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민들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같이 하는 사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안성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한번 로드맵 만들어보고 건의하고 다시 수기하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도시 안성농업 메카 만들어보자. 이것이 6차 산업이 됐든 7차 산업이 됐든 우리의 먹거리든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보님들 하실 말씀, 예. 우리 이경 후보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느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성 농업의 비전은 맞춤 농정 활성화를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춤 농정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각 읍면동에서 올리는데 보통 제가 농림사위원장의 측에 안성거 맞춤형 사업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안성게 몇 개 올라왔냐고 봤더니 7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경기도의 이 실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7개를 다 주려면 1년에 하나씩 해도 7년이 걸리는데 이 안성맞춤농장 사업이 도에서도 소외받고 또 시에서 소외받으려는 우리 농민들 비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때 김문수 지사랑 얘기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인데 7번이 일직면 한우타운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1번 해결하고 2번 해결하고 3번 하려면 일직면 한우타운은 7년 후에나 가능했던 건데 그거 해결하냐고 김문수 지사랑 얘기해서 13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농민 예산만. 그래서 제가 한우타운까지 하게 돼 있는데 또한 지마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합장님 계시지만은 한우 지마크 단일 브랜드로 안성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걸 우리 우석재 조합장님 그때 저한테 우리 축협배 지마크를 달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도 반대고 도도 반대된 겁니다. 제가 나와서 우리 안성의 축산을 위해서 지마크가 2개면 어떠냐? 달아서 학급 급식 들어가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우리 조합장님들 하시면서 했지만은 지마크 달았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들 정말 많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 좋은 농산물 만들어서 질감 받아서 지마크 많이 받고 학교급식도 많이 받고 6차 산업해서 가공해서 정말 외부에서 들어와서 앉아서 팔 수 있는 농산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식업자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뭐라 하느냐, 안식당을 가서 우리 안성 사람인데 안성 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쌀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는 아닌지 모르지만 안성 쌀을 농민들은 그거 판매하려고 주라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는 안성 쌀을 판매를 안 하고 다는 아니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시작이 되면은 안성 식당에는 안성 쌀이 팔릴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꼭 찾겠다고 얘기했고 어떤 방법이든지 쌀 밥맛만 좋으면요 반찬 없이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성 와서 참 안성 쌀 밥맛 좋더라. 그 얘기 못 들었죠? 여주 이천 가면은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식업체부터 안성쌀을 정말 질 좋은 안성쌀을 판매를 하면은 쌀값도 올라가고 우리 안성 시민들도 좋은 쌀 먹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외부 사람 못 지게도 좋은 쌀 홍보도 되고 제가 시작이 된다면 꼭 안성시장에는 안성쌀을 꼭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마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참 장밋 공약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은 농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촌이 무너지면 농업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은 농촌 마을이 없어져요. 공장은 많이 생기는데 찾아오는 농촌이 돼야 되는데 지역 자연불학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다 공장 만들어듯이. 그거 뭐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 조건이 맞는다고. 또 그러면은 외국 나갈 때 우리 시장인들도 다시 올 때면 뭐 때문에 오냐면은 성리할 때나 그때나 한 번씩 오고 가봐야 동네 정이 안 들어요. 그 시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보면 아마 석할이 그런데 알 거예요. 다 공장이지 집이 없어요. 노인네도 몇 명 있고. 오면 기껏 무덤 보러 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뭐 공원묘지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농촌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세요. 네? 농업이 아무리 해서 판매하고 소용없습니다. 농촌이 무너지면은 농업의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발할 건데 뭐요? 공장 줘주고. 네, 농사 그 짓다는 거죠, 말씀 지금. 네, 명심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축산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산업 단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지화 시키는 것도 단지화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동네 한가운데서 다 공장 내주고 이게. 네, 공업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공약에 축산도 장기적으로는 단지화를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주민과 축산인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안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후보자 의원님 중에 혹시 모두 발언 없으세요? 예. 예, 지금 3시 17분입니다. 약 1시간 17분 동안 후보자 투표 토론을 진행했고요. 자유 토론에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이상으로 안성시장 초청 농업정책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